믿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프리카 가봉의 작은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굶주림으로 쓰러져가는 아이들, 희망이라곤 찾아볼 수 없던 메마른 땅에서 기적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모든 비극을 끝낼 충격적인 비밀은 무엇일까요? 한 한국인의 작은 선물이 어떻게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고 한 국가의 운명을 바꿔놓았을까요? 아무도 상상 못한 기적의 전말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파리다입니다. 가봉의 마카리아 마을에서 태어났죠. 이곳은 죽음의 땅이었어요. 킬리만자로 산 그림자 아래 펼쳐진 붉은 대지는 악마처럼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바위처럼 굳어지고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어 씨앗을 썩게 만들었죠. 어릴 적 기억은 온통 굶주림 뿐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배가 칼로 베는 듯 아팠고 밤에 잠들 때까지 그 고통은 계속되었어요. 우리 가족뿐만 아니었습니다. 마을 아이들 대부분이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늘 무기력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학교에 가야 할 나이의 아이들도 반은 일터로 나가야 했어요. 아버지는 새벽부터 밤까지 밭에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척박한 땅은 아버지의 피와 땀을 비웃기라도 하듯 메마른 옥수수 몇 대만 내어줄 뿐이었죠. 어머니는 이웃 마을까지 몇 시간씩 걸어가서 빨래를 해드리고 겨우 몇 실링을 벌어오셨습니다. 그 돈으로는 소금 한 포대도 사기 어려웠어요. 절망만이 가득한 그 마을에 기적처럼 나타난 것이 코이카 전단지였습니다. 마을 게시판에 붙어있던 그 화려한 종이 한 장이 제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죠.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아프리카 청년들을 초청해서 농업을 가르쳐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어요. 집에 뛰어가서 부모님께 전단지를 보여드렸을 때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는 격하게 고개를 저으시며 소리치셨어요.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달랐어요. 조용히 전단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한번 해보라고, 이대로 죽어가는 것보다는 낫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은 지옥 같았습니다. 온 가족이 말없이 앉아 있었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아버지의 한숨 소리가 방 전체를 메웠고 어머니는 계속 손을 비비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국이라는 나라를 상상해 봤어요. 정말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기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날 새벽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마을 사무소로 달려갔어요. 신청서를 받아보니 모든 것이 영어로 되어 있었지만 마을에서 유일하게 중학교를 졸업한 저에게는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농업에 대한 열정, 귀국 후 기술 전파 의지 등을 묻는 질문들에 혼신의 힘을 다해 답했어요. 서류를 제출하고 기다리는 석 달은 고문과 같았습니다. 낮에는 아버지와 함께 절망적인 밭일을 하면서도 마음은 온통 한국 생각뿐이었죠. 밤에는 별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기회가 진짜이기를, 제발 선택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드디어 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손에 들었을 때 온몸이 떨렸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셨고 아버지도 놀란 표정으로 편지를 다시 읽어보셨습니다. 마을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파리다가 외국에 간다는 소식이 삽시간에 퍼졌죠. 출발 전날 밤 어머니가 제 방으로 오셨습니다. 손에는 작은 천 조각을 들고 계셨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할머니의 할머니 때부터 내려온 것이라고, 이것을 가지고 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너 혼자만 잘 되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희망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라고 절대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하셨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학이 아니라는 것을요. 마을 전체의 운명이 제 어깨에 걸려 있다는 무게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동시에 불타는 듯한 사명감이 솟아올랐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이 지옥 같은 가난에서 우리 마을을 구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습니다. 번쩍이는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거대한 건물, 끝없이 이어지는 복도,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수많은 사람들까지 모든 것이 충격이었어요. 가봉에서 가장 큰 공항도 이곳에 비하면 시골 버스터미널 같았죠. 하지만 진짜 기적은 수원농업연수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연수원을 처음 봤을 때 숨이 막혔습니다. 드넓은 녹색 평원에 최첨단 시설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거든요. 이곳이 정말 농장인가 싶을 정도로 깔끔하고 과학적이었어요. 우리 마을의 메마른 땅과는 차원이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김 박사님을 처음 만난 순간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50대 중반의 온화한 미소를 지닌 분이셨는데 저희 20명의 연수생을 마치 자식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박사님의 첫마디가 충격이었어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나라를 구원할 영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연수원 첫 견학에서 본 점적관계 시설은 그야말로 마법 같았습니다. 거미줄처럼 펼쳐진 가느다란 호스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는데 박사님은 이 방법으로 물을 70%나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마을에서는 물 한 방울이 아까워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여기서는 물을 이렇게 정교하게 관리하고 있다니 믿어지지 않았죠. 온실에 들어갔을 때는 다른 행성에 온 기분이었어요. 한겨울인데도 토마토와 오이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고 모든 것이 컴퓨터로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온도, 습도, 영양분까지 모든 것이 자동으로 공급되는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이것이 정말 농업인가 싶었죠. 우리는 하늘만 바라보며 운에 맡기는데 여기서는 사람이 자연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박사님의 첫 강의를 들으며 제 생각이 송두리째 바뀌었어요. 박사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정신이라고, 한국도 60년 전에는 여러분 나라와 똑같았다고 하셨죠. 그리고 보여주신 사진들에 저는 경악했습니다. 1960년대 한국 농촌의 모습이 지금 우리 마을과 너무나 똑같았거든요. 초가집, 맨발의 농부들, 굶주린 아이들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마카리아 마을 그 자체였어요. 박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은 고급 기술 때문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 때문이었다고, 새마을 운동이라는 농민 스스로의 의지가 모든 것을 바꿨다고 하셨죠. 그 순간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한국의 끈기와 공동체 정신이 얼마나 강력한지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농업 기술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어떻게 가난을 극복하고 선진국이 되었는지 그 정신을 배우는 과정이었어요. 3달간의 연수는 매일이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토양 분석부터 병해충 방제, 저장 기술까지 모든 것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 농민들의 정신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실패에도 굴복하지 않는 끈기, 이웃과 함께 발전하려는 공동체 의식, 미래 세대를 위한 희생 정신까지 모든 것이 감동적이었죠. 연수 마지막 날, 김 박사님은 저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변화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작은 성공부터 시작하되 그것이 반드시 큰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통일벼 씨앗 한 봉지를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것부터 시작해보라고. 통일벼 한 포기가 마을 전체를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죠.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마카리아 마을로 돌아온 첫날, 절망이 저를 덮쳤습니다. 한국의 녹색 천국에서 지옥의 붉은 땅으로 떨어진 기분이었어요. 메마른 밭, 시들어가는 작물들, 희망 없는 사람들의 눈빛까지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김 박사님의 말씀과 통일벼 씨앗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죠. 부모님께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을 때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반짝이며 들어주셨지만 아버지는 점점 얼굴이 굳어갔어요. 점적관계 시설을 만들겠다고 하자 아버지는 폭발하셨습니다. 그런 이상한 것 만들 돈이 어디 있느냐고, 고장나면 누가 고치겠느냐고 소리치셨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플라스틱 병으로 만든 급조 점적관계 시설은 완전한 재앙이었어요. 구멍이 너무 커서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고 연결 부분은 계속 새어서 밭이 진흙탕이 되었습니다. 통일벼 씨앗도 제대로 발아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실패만 거듭했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지켜보던 이웃들이 이제는 비웃음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젊은 것이 외국 다녀왔다고 건방지게 군다는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심지어 어떤 할아버지는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조상 대대로 해온 농사법이 최고라고, 쓸데없는 짓 그만하라고 하셨죠.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아버지의 변화였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들려오는 깊은 한숨소리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표정만 봐도 절망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미친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김 박사님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구원의 손길 같았죠. 편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도 새마을 운동 초기에는 무수한 실패와 조롱이 있었다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결국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절대 굴복하지 않는 정신이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편지를 읽고 나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겪는 고통이 저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위안을 받았어요. 한국 사람들도 똑같은 길을 걸었다고 생각하니 다시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욕심을 버리고 아주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복잡한 장치는 포기하고 가장 원시적인 방법을 택했어요. 집 뒤편 작은 텃밭에 통일벼 씨앗 10개만 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손으로 직접 물을 주기로 했습니다. 점적관계는 나중 일로 미뤄두고 우선 우리 땅에서 통일벼가 자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자고 마음먹었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작은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한 것이에요. 연한 녹색 떡잎이 메마른 흙을 뚫고 나오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본 통일벼와 똑같은 모양이었어요. 우리 마을의 저주받은 땅에서도 통일벼가 자랄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매일매일 자라는 통일벼를 지켜보는 것이 제 유일한 기쁨이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통일벼들이 제법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크기는 작았지만 분명히 통일벼였어요. 이웃들도 하나둘씩 구경을 오기 시작했고 의심스러워하던 분들도 실제로 자라는 통일벼를 보고는 놀라워하셨습니다. 특히 마을 최고령 할아버지께서 관심을 보이신 것이 큰 전환점이었어요.
통일벼 잎을 조심스럽게 만져보시더니 감탄하셨습니다. 80평생 농사를 지었지만 이런 작물은 처음 본다고 젊은 사람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달 만에 드디어 수확의 순간이 왔습니다. 첫 번째 통일벼를 뽑는 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었어요. 뿌리까지 깨끗하게 뽑힌 통일벼를 두 손에 들고 있을 때 마치 금덩어리를 얻은 것 같은 감격이 몰려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작물이 아니었어요. 희망의 상징이었고 변화의 시작이었으며 기적의 증거였습니다. 어머니께 통일벼를 보여드렸을 때 어머니는 경악하셨어요. 이렇게 하얀 쌀알은 생전 처음 본다고 정말 먹을 수 있는 것이냐고 반복해서 물어보셨죠. 저는 자신감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매일 먹는 생명의 쌀이라고 이것으로 만든 밥은 영양의 보고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그날 저녁 어머니와 함께 생애 첫 통일벼 밥을 지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배운 그대로는 할 수 없었어요. 우리 마을의 방식으로 밥을 지었지만 통일벼 특유의 윤기와 고소함은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역사적인 첫 시식을 했습니다. 처음 한 입 먹었을 때의 그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익숙하면서도 깊은 맛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계속 씹어보시더니 나쁘지 않다고 인정하셨어요. 어머니는 이 음식이 정말 영양가가 높은지 계속 궁금해하셨죠. 소문은 산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파리다가 외국 쌀을 키워서 신비한 음식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마을을 뒤흔들었어요. 호기심에 찾아오는 이웃들이 줄을 이었고 밥을 조금씩 나눠드리며 맛을 보여드렸습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신기한 표정을 지었지만 한번 먹어보고는 감탄하며 재배 방법을 물어보곤 했습니다. 마을 분위기가 극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의심과 조롱의 시선이 경외와 호기심으로 바뀌었어요. 통일벼 씨앗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키우는 방법은 무엇인지 묻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젊은 어머니들의 관심이 폭발적이었어요. 아이들에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죠. 그의 겨울마을 수확축제는 특별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옥수수와 콩만 나누던 행사에 올해는 제가 재배한 통일벼 쌀로 지은 밥도 함께 올라갔어요. 마을 사람들 모두가 통일벼 밥을 맛보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이라고 하셨고, 어떤 분은 기적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모두가 한 가지는 인정했습니다. 파리다가 정말로 기적을 가져왔다는 것이었죠. 축제 마지막 날 밤 마을 최고령 할아버지께서 특별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파리다를 마을의 새로운 농업 지도자로 인정한다고, 앞으로 젊은이들이 새로운 농법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마을 전체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아버지의 변화였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걱정스러웠지만 이제는 자랑스럽다고, 아들이 마을에 진짜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통일벼 한 포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줄 몰랐다고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김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말이에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작은 성공이 큰 변화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요. 통일벼 한 포기가 정말로 마을 전체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낼 때가 온 것입니다. 통일벼의 기적이 알려지면서 마을에 혁명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냉소적이던 청년들이 하나둘씩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농업을 배우고 싶다는 절실한 눈빛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청년 농업 교육 모임이었죠. 첫 모임에는 5명만 참석했습니다. 모두 제 또래 청년들이었는데 절망적인 현실에 지쳐있던 친구들이었어요. 저는 김 박사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들과 제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점적 관계의 원리부터 토양 관리, 작물 재배까지 모든 것을 가르쳐 드렸죠. 한 달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명으로 시작한 모임이 12명으로 늘어난 것이에요. 소문을 듣고 이웃 마을에서까지 찾아오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모임 장소도 제 집 마당에서 마을 회관으로 옮겨야 했어요. 모두들 한국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에 눈을 반짝였습니다. 가장 극적인 순간은 마을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찾아오셨을 때였어요. 아이들 급식에 신선한 쌀이 필요한데 제가 키운 통일벼 쌀을 납품할 수 있겠느냐고 제안하셨습니다. 학교에서 통일벼 밥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먹여보고 싶다는 것이었죠. 제 통일벼가 정식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급식 납품을 위해서는 더 많은 생산이 필요했습니다. 드디어 점적관계 시설에 재도전할 때가 온 것이죠. 이번에는 청년 모임 멤버들과 함께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재료 확보부터 설계도 작성, 여러 번의 테스트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했어요. 두 번째 점적관계 시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큰 물통과 정교한 호스 연결, 그리고 물 압력 조절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한 달간의 테스트를 거쳐 드디어 완성된 시설을 보며 모든 멤버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물 사용량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수확량은 2배로 늘어났어요. 학교 급식 납품도 대성공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통일벼 쌀 10포대씩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어요. 학교 조리사 아주머니가 통일벼 밥 짓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하셔서 특별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처음에는 낯설어 하던 아이들도 금세 통일벼 밥의 매력에 빠져들더군요. 청년 모임 멤버들도 각자 다른 작물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마토, 상추, 오이, 양파까지 다양한 채소들이 마을 곳곳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모임 시간에는 서로의 성공과 실패를 나누며 함께 성장해 나갔습니다. 가르치는 제가 오히려 더 많이 배우는 기분이었죠. 그 무렵 김 박사님으로부터 감동적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제 근황 보고를 보시고 축하 메시지와 함께 더 큰 비전을 제시해 주셨어요. 개인의 성공에서 그치지 말고 마을 전체를 변화시키는 리더가 되라는 격려였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요. 청년 교육 모임이 안정되자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K농 청년팀이라는 정식 농업 협동조합을 만들어 마을 농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자는 것이었어요. K는 물론 한국을 의미했죠. 12명의 멤버가 만장일치로 찬성했습니다. 첫 번째 혁신은 작물별 전문 담당제였습니다. 각 멤버가 통일벼, 토마토, 상추, 오이 등을 전담해서 씨앗 확보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시스템이었어요. 모두가 전문가가 되어 서로를 가르치는 놀라운 선순환이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는 농업 매뉴얼 번역이었어요. 김 박사님께서 보내주신 한국어 자료들을 우리 현실에 맞게 번역하고 편집했습니다. 각 작물별 재배법, 병해충 방제, 수확 시기까지 모든 것을 체계화했죠. 동시에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농업 용어들을 한국어로 배우니 더욱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 K농 청년팀의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마을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도 하나둘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특히 마을 최고령 할아버지께서 고문으로 참여하시면서 전통 지혜와 새로운 기술이 만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성분들의 참여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통일벼 쌀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 연구를 함께 시작했습니다. 우리 전통 재료와 한국 기술이 만나면서 완전히 새로운 맛의 음식들이 탄생했죠. 마을 여성들의 요리 실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어요. 가장 성공적인 프로젝트는 마을 공동 저장고 건설이었습니다. 한국 저온 저장 기술을 응용한 간단한 냉장 시설을 갖춘 창고를 지었어요. 덕분에 수확한 작물을 오래 보관할 수 있게 되었고, 가격이 좋을 때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민들의 소득이 크게 늘어났죠. K농 청년팀의 성과는 놀라웠습니다. 마을 전체 농산물 생산량이 30% 증가했고, 물 사용량은 오히려 줄었어요. 학교 급식도 통일벼에서 시작해서 토마토, 상추, 오이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웃 마을 식당들에서도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의식의 전환이었습니다. 농업이 단순한 생존 수단이 아니라 과학이고 사업이라는 인식이 생겼어요.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던 마을에서 오히려 농업에서 미래를 찾는 분위기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해 말 마을 축제에서 K농 청년팀이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청년 단체가 받기는 처음이었어요. 상을 받으면서 저는 김 박사님께 감사를 전했습니다. 작은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 이제 새로운 씨앗들을 퍼뜨리고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놀라운 변화들이 세상에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